안녕하세요. 쉽고 달콤한 초등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13쪽에서 15쪽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영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보다는 훨씬 쉽고 내용도 분량도 적어서 금방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우리 국토의 영역을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남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다른 나라의 비행기나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맞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비행기나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어디까지를 우리나라라고 볼 것이냐. 그게 바로 뭡니까? 영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국토의 영역을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의 핵심 단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지난 시간보다 훨씬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먼저 영토, 그 다음에 영공, 영해, 그 다음 주권, 기점, 영해선, 대한해협, 해링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거 세 가지 한꺼번에 묶어서 가도록 할게요. 영토, 영공, 영해 한번 묶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영토, 영공, 영해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를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마찬가지 모두 다 국가죠. 이런 국가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만이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국가의 3요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국민이 들어갑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주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주권이라는 거 아까 전에 그 핵심 단어에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주권이라는 건 뭐냐? 바로 국가 권력의 최고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우리 국가는 우리의 다른 나라에 간섭을 받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는 독립성이 확실하게 있다. 이게 바로 주권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2학기 때 배우게 될 겁니다. 5학년 2학기에 배우게 될 텐데, 일제강점기 때 무엇부터 뺏겼냐면 주권부터 뺏겼어요. 주권이 뺏기니까 나중에 영토도 뺏기게 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것을 뺏기게 되죠. 주권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영토입니다. 영토. 영토 별거 아니에요. 그냥 땅입니다. 땅. 당연히 땅이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국민, 주권, 영토 중에서 국가의 3요소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선생님은 영토, 땅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땅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 국민이 있는데 땅이 없다. 또는 주권이 있는데 근데 주권이 또 땅이 있어야지 주권이라는 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영토, 이 땅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국가의 3요소예요. 이 국가의 3요소 중에 땅입니다. 땅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영토, 영공, 영해를 오늘 배울 텐데 이 세 가지 중에 사실은 가장 뭐가 중요하냐면 이 영토가 중요해요. 왜 이 영토, 이 땅을 기준으로 해서 영공이라는 것은 공군할 때 그 공자입니다. 즉 하늘, 그 다음 영해, 해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바다 해자예요. 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는 이제, 그렇죠. 영토. 바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토라고도 말을 하죠. 이 땅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영해라고 합니다. 바다예요. 자, 요거의 길이는 조금 이따가 말해줄게요. 자, 얼만큼이 우리까지 영해냐, 이거는 좀 이따 말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의 거리가 영해, 우리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다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쭉 올리면 뭐가 되느냐, 여기가 바로 영공, 즉 우리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땅, 우리 바다, 우리 바다까지 온 거를 갖다 뭘로 봐? 우리 하늘로 보는 겁니다. 사실은 넓이는 뭐가 제일 좁아요? 뭐가 제일 좁아? 영토가 제일 좁죠? 자, 뭐가 제일 넓어요? 영해죠? 영해하고 뭐가? 영공. 영해하고 영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해하고 영공이 가장 넓다. 영토보다 넓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건 뭐다? 영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영토, 영공, 영해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 앞에서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영역을 알아볼게요. 우리나라의 영토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영공은 어디까지인지, 영해는 어디까지인지, 쉽게 말해 우리나라 영역을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영역 한 번에 알아보기라는 파일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거 디지털 교과서에 있거든요. 여러분 디지털 교과서 정말 잘 활용해 주세요. 진짜로 좋은 학습 자료입니다. 저기 하나씩 볼게요. 먼저 여기 나온 단어 중에서 이 단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기점이란 단어가 하나 보일 겁니다. 기점이라고 보이는데 노란색 점인데 점점점인데 이렇게 도로 끝난 부분에 점으로 이렇게 딱딱딱 점이 찍혀 있죠. 이걸 기점이라고 했습니다. 도는요, 섬 도자겠죠. 우리나라 이쪽 황해 쪽, 서해안 쪽에는 섬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섬을 딴딴딴 점을 찍어놨어요. 기점, 기준이 되는 점이란 얘기예요. 여기도 우리 땅인 거야. 즉 이것만 땅이 아니에요. 섬도 우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섬끼리 연결시켜 놨어. 그리고 이걸 연결시켜요. 뭘로 연결시켜요? 직선으로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직선, 기선이라고 해요. 직선으로 기준이 되는 기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만큼의 거리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파란색 선이 있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영해선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까지가 뭐가 돼? 여기까지가 다 우리의 바다인 거예요. 제주도 여기 바다, 요 마라도 여기 바다까지 다 우리 바다인데, 그래서 요 길이가 있어. 요 길이, 이 넓이, 이 길이가 얼마냐면 이 길이가 12해리입니다. 12해리. 자, 이 해리라는 말은 뭐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 해리는요 거리를 나타내는 어떤 단위예요. 12해리 정도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22km 정도가 됩니다. 약 22km 정도가 되고요. 1해리가 약 1.8km 정도가 돼요. 그럼 선생님, 이 12해리로 정한 기준은 뭔가요? 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한 3해리 정도로 했다고 해요. 이때 선생님이 왜 이랬는지 알아요. 왜 3해리였냐면 옛날 배에는 한 포가 있어요. 포가 있어. 이 포가 빵 쐈을 때 옛날에는 3해리만큼 갔다고 하네요. 대략 한 6km 좀 못 간, 5점 몇 km 간 거지요. 그래서 3해리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한 포 기술이 발달되니까 점점점 이 길이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12해리가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까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지금은 국제적으로는 12해리를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 점선이 돼 있고 특이하고 이게 대마도거든요. 이거 대마도는 일본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좀 좁아져요. 12해리를 놓으면 일본 섬을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수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한해협이야. 여기가 대한해협이요. 그래서 대한해협만 몇 해를 쓴다? 여기만 3해리로 한다. 여기는 왜? 여기는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양쪽 나라에서 전부 다 양해를 한 겁니다. 여기만 3해리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12해리까지를 우리나라의 영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12해리다. 자, 선생님 좀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그 땅끝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땅끝을 알아봐야 되는데 땅끝이 여기 남쪽 끝이에요. 남쪽 끝은 뭐냐면 우리 마라도야, 마라도. 마라도 자장면 유명하죠? 혹시 가본 친구들 있나 모르겠는데 제주도에서 조금 더 내려간 마라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의 최남단입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은 바로 남쪽의 끝은 마라도예요. 마라도. 이거는 뭐 특별히 따로 안 해도 되겠지? 여기 나와 있네요. 국토 남쪽의 끝은 마라도입니다. 근데 이호도라는 게 있는데 정식적으로는 영토로 인정되진 않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지금 중국과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땅이에요. 땅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암초? 그냥 바위 덩어리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도는 아니야. 이호도는 우리 땅이 아니고요. 마라도까지를 남쪽 끝으로 보면 돼요. 국토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 야, 이 동쪽의 끝. 이 동쪽의 끝은 뭐 잊어버릴 수가 없지. 뭐냐면 독도죠. 독도 중에서도 동도. 동도가 우리나라 동해의 끝이에요. 그냥 독도로 외워두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쪽에 이 서쪽 끝하고 이 북쪽 끝인데, 서쪽 끝하고 북쪽 끝이 전부 다 북한에 있어요. 가보지도 않았고 이름도 참 생소합니다. 자, 서쪽 끝은 여기에 있는데 서쪽 끝은 마안도라고 돼 있어요. 비단섬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되잖아요. 뭐 외우지 않아도 좋겠지만 그래 외워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워놓으면 어떨까? 되게 유치하겠지만, 자, 서쪽 끝을 넘어가면 이게 바다네요. 바다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서쪽 끝이야. 그러니까는 가지마. 여기 가지마. 그러니까 그래서 안도를 했다. 가지 않으니까 바다에 안 빠지니까 안도를 했다. 그래서 마안도라고 하자.
아, 이렇게라도 외우면 좋지 않을까요? 자, 뭐야? 가지마! 안 가니까 안도가 됐다. 그래서 마안도다. 왜 서쪽 끝으로 이리로 가면 바다니까. 자, 북쪽 끝. 북쪽 끝은요. 이렇게라도 외우면 좋죠? 자, 북쪽 끝은 유원진이네요. 네, 북쪽에는 누가 살아요? 예, 북쪽 끝엔 유원진이 산다. 사람 이름 같지 않습니까? 유원진. 네, 그래서 사람 이름 하나 외워둡시다. 자, 야, 북쪽 끝에 누가 사니? 유원진이 살아. 유원진입니다. 물론 선생님 마안도하고 유원진 가본 적 없습니다. 본 적도 없죠. 뭐 북한에 있으니까 가볼 순 없겠지만. 자, 남쪽에 있는 건 쉽습니다. 남쪽은 마라도, 그 다음에 동쪽은 독도, 서쪽은 가지마, 안도, 마안도. 그 다음에 북쪽엔 누가 산다? 유원진이라는 사람이 사네요. 유원진. 이게 우리나라 영역, 국토의 끝입니다. 남쪽 끝, 동쪽 끝, 서쪽 끝, 북쪽 끝. 이제 핵심 요약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을 뭐라고 할까요? 한반도와 한반도에 섞인 여러 섬 뭐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두 글자죠. 뭡니까? 영토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 섬도 영토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두 번째, 우리나라 영토 주변의 바다의 영역, 즉 영토 주변의 바다의 영역 뭐라고 한다고? 영해죠, 영해. 근데 주변이니까 이 주변은 몇 해리로 본다? 몇 해리다? 12해리다. 글씨 하여튼. 자, 12해리. 근데 3해리도 있다. 3해리는 어디다? 이건 대한해협이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12해리로 본다. 그다음에 영토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 뭐라 그런다? 영공이라고 한다. 그렇죠. 영공이라고 한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자,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두 글자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나라에 뭐가 미치는 범위죠? 영토? 영공? 영해? 그거 아니죠? 그 나라의 독립적인 힘, 그 나라의 독립 뭐가 있어야 된다? 주권이 있어야 된다. 주권. 그렇죠. 이게 맞겠네 그럼.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사실 오늘은 이거 말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이런 것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내용도 살짝 어려워지고 시간도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고마워. 여기까지 따라오냐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오늘도요. 다음 시간에는요, 교과서 19쪽에서 21쪽까지 하도록 할게요. 19쪽에서 21쪽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쪽에서 18쪽까지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19쪽에서 21쪽까지 자연 환경에 따라 우리 국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